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0.9%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연말이 됐는데 되게 9월과 10월 달에 시세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 11월 달부터 조정이 조금 있었고 12월 달에 반등 시도를 하고는 있지만 약간 불편하실 겁니다. 연말에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고 흔히 이야기하는 산타 랠리도 지금 뭔가 시동을 걸고 있는 것 같지만 뭔가 좀 불편하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 뭔가 좀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이런 상황이 조금 보이실 텐데 전혀 그렇지 않다. 자, 미국 시장. 제가 항상 강조드려요. 미국 시장이 좋아야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한국 시장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근데 미국 시장이 지금 좋은 이유가 AI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거. 왜 제가 미래가치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는지 아시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 자체가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환경이 갖춰졌기 때문이고요. 이런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환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 반도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고 미국에서 반도체를 사용하는 이유는 AI 때문이며 AI로 인해서 지금 D램 가격은 하루에 1에서 2% 정도, 한 달이나 1년이 아닙니다. 하루에 1에서 2% 정도의 상품 가격이 올라갑니다. 상품 가격이. 그리고 이건 삼성전자의 실적으로 나올 겁니다. 1월 달에.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좋아질 만한 무언가 호재거리를 찾고 있다기보다 이런 호재거리가 가격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떨어질 때 있잖아요. 22편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62편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무언가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추세를 유지하는지 그리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체크를 해가는 게 맞습니다. 즉 가격에 대한 부분을 보자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가격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이닉스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원익, 홀딩스, 두산, 테스나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다들 뭡니까? 지금 이거 모두 신고가 구간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죠. 여기서 하나 더 하자면 하이닉스 관련주인 한미반도체도 포함이 됩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많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느냐. 이 종목군들 있죠. 아무리 하이닉스가 지금 상황에서 삼성전자보다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한들 하이닉스의 시세가 나오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꺾인다? 말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하이닉스만의 실적이 잘 나왔을 때 24년도의 움직임을 한번 보자고요. 1, 2, 3, 4, 5, 6, 7월 달까지 올라가서 25만 원 찍고 떨어지죠. 근데 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았었던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냈었던 하이닉스의 주가가 24년 7월 달을 기점으로 떨어졌을까요? 이때 때마침 하락폭이 더 꽤 나오기는 했지만 삼성전자의 주가는 왜 떨어졌을까요? 반도체 업황 자체가 돌아서는 그 척도를 나타내는 건 삼성전자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돌아간다고요. 반드시 이 내용 기억하시고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관련주들의 지금 추세를 유지하는 이유를 단순히 앞으로 뭐가 된다 이게 아니라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걸 미국에서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을 반드시 봐야 되고 나스닥의 주가도 11월 달에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와서 조정 구간이 있었던 거지 바로 회복해서 지금 다시 반등 시작점을 찾고 있는 중이다. 근데 이걸 찾는다 그래서 언제부터 사야 된다 이게 아니라 반등 확인되는 구간별로 매매를 하면 됩니다. 반드시 이 내용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반등 확인되는 구간, 즉 삼성전자가 올라갔을 때 선행적으로는 미국 시장이 올라가고 후행적으로는 관련주들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삼성전자 매수하고 관련주들을 매수했을 때 수익 구간이 계속 커질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실전에서의 상황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이렇게 보시면 제가 신고가 가격이 먼저 올라간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세요. 1년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이었을 때 주식을 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항상 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 그러죠.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 어떻게 하다 보면 한두 번 될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보고 확인해서 매매 구간 잡으라는 거고 그랬을 때 9월 달에 13, 15%, 11월 달에 57% 이렇게 됩니다. 그럼 관련주들 사라 그랬죠? 그럼 로보스타 말고 로봇 관련주들이 있겠죠? 로보티즈는 수익의 폭이 훨씬 더 크죠. 로보스타 2번 매매하고 로보티즈 더 강했었던 종목으로 옮겨 탄 결과 수익의 폭은 훨씬 더 커졌고 로보티즈가 시세 구간이 더 잘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시세도 훨씬 더 잘 나오죠. 이렇게 간다고요. 자, 그러면
반도체 쪽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바닥 짚고 올라왔을 때, 그리고 하이닉스도 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유리기판까지, 즉 AI 관련된 기업들로 시세가 확장되는 구간, 즉 이수 페타시스나 이런 쪽 어떻습니까? 매수, 매도. 결과는 76%까지 수익 구간이 커지죠. 계속해서 이런 시세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강하게 시세가 진행됐기 때문에 12월 11일까지 시세 구간이 확 커지죠. 먼저 올라간 종목이 주도주고 대장주입니다. 근데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사죠. 이 무서워서 못 사는 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너무 비싸 보이고 실적 대비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올해 들어서 5만 원대부터 11만 원대까지 가격대를 높여왔잖아요. 어디까지 조정을 받는다, 어디까지 올라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는 실적이 좋아지는 그 구간부터 시작해서 그때까지는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까지 평가를 받았는지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거버넌스 문제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거버넌스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냥 투자자 입장에서 심플하게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버넌스, 주주 환원을 얼마 정도 하느냐, 어느 정도 하느냐예요. 생각해 봅시다. 하이닉스는 지금 당장에는 삼성전자보다 실적이 좋아요. 근데 배당을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 실적이 안 좋은데도 나오고 있는 배당률 어때요? 2.7%. 실적이 계속 꺾이는데도 불구하고 2.7%까지 배당이 늘어나죠. 그리고 올해는 유지할 겁니다. 대략 한 3% 전후의 배당률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까지는 하진 못하죠. 왜? 삼성전자만큼 공장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비 투자가 더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HBM으로 50%를 뺏기고 있기 때문에 설비에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설비에서. 그러면 지금 앞으로 추론 시장으로 넘어갔을 때 레거시 반도체, D램에 대한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삼성전자한테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의 경쟁력이 없느냐?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2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쪽 하이닉스의 시세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분산 투자했을 때 효율이 더 커질 수 있겠죠. 아무래도 변동성은 하이닉스가 더 클 테니까. 하지만 방향성을 만들어주는 건 삼성전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같이 매매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래요. 두산에너빌리티 원전이죠. 현대건설 시공입니다. 그렇죠? 건설 아파트 짓고 이거를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원전 시공입니다. 원전 시공. 그리고 하나 더 끼자면 대우건설. 이렇게 된다고요. 제가 구조를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비싸게 사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비싸게 살 수 있는 근거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대우건설, 현대건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가 먼저 올라갔고 원전에 대한 주기기 쪽, 그리고 현대건설 쪽 시공입니다. 대우건설 쪽, 여기도 시공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세가 많이 나온 쪽, 더 높은 구간을 돌파한 쪽을 공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떨어지고 떨어져요. 이 떨어지는 폭에서도 덜 떨어진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대우건설은 당연히 삭제를 해야겠죠. 앞으로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이렇게 올해 들어서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고 이런다 그래서 조정이 없는 거 아닙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관련돼 있는 종목까지 같이 공략을 했을 때 수익의 폭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말고도 반도체 쪽에서 우리가 관련주들을 확장시켜 가는 거, 예를 들어서 원익 홀딩스입니다. 어때요? 수익의 폭이 훨씬 크죠. 8월, 9월, 10월 달까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보면 6,000원대부터 3만 원대까지 5배 올랐습니다. 근데 5배 올라간 종목이니까 당연히 조정받죠. 반등의 폭은 더 반등 확인되는 구간에서 어디를 본다? 삼성전자를 본다. 삼성전자의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한 원익홀딩스는 계속 갑니다. 물론 5년, 10년씩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주식시장의 구조가 이렇게 된다고요. 무조건 이 내용을 기억하고 계셔야 우리가 주도주를 매매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당장 이렇게 막 11만 원대에 사세요 이러면 굉장히 매매하기가 어려워요. 단순히 이걸 가지고 수급에 의해서 매매한다 이렇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한 걸 제가 실전에서 보여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거 보세요. 삼성전자 안 빠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매매한 결과 76%의 수익 구간. 아까 전에 제가 하이닉스 보고 한미반도체 이야기 드렸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매수, 매도. 11월 달에 매도한 물량이 54%. 그리고 또 반등 확인됐죠.
다시 매수 구간 잡습니다. 자, 그럼 한미반도체 말고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 23일 기준에서 15%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반등 확인 과정에서 매수 두 번이나 매수한 결과입니다. 근데 이 종목을 이때 처음 했느냐? 그 전에 9월, 10월, 11월까지 매매 구간 또 잡았어요. 어때요? 22% 수익 구간. 이것만 했느냐? 어때요? 33% 수익 구간. 8월달 계속 신고가 구간을 유지한 결과 1, 2월달 여름에, 가을에, 지금 겨울까지 4계절 내내 매매하죠. 추세가 유지한 종목군들이 이렇게 시세 구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은 언제까지 간다? 실적이 나올 때까지 갑니다. 선반영되니까. 이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함이에요. 단순히 수급에 의해서 어떤 매매 기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가격에 의해서만 매매를 했을 때 수익 구간을 크게 키울 수 있고, 어떤 구간에서 가격대를 잡고 타점을 잡아야 될지 그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23일입니다. 장 마감하고 이야기를 드린 내용이고, 삼성전자 0.9% 상승 보합권, 하이닉스 비슷하고 삼성전자 고가 돌파 전 숨고르기 구간에 있다. 그럼 고가 돌파하기 위해선 어떤 부분에서 확인이 돼야 돼요?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반등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미 반등이 나왔는데 약간의 주춤함이 있죠. 그 주춤함이 끝나갈 때입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돼요? 미증시도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 며칠 걸릴 수 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은 크리스마스도 있고, 그리고 24일 날에는 시장을 반만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거래량이 많이 좀 부족해요. 그렇죠? 이때가 또 휴가철이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11월 말 그리고 12월 말 이때가 거래가 가장 부족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구간에서 약간 뭐 좀 주춤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고, 연말에 좀 자금이 많이 조금 한산하죠. 자금이 빠진다는 게 아니라 좀 쉬는 날이 많다. 실제 미국 시장에 거래는 되지만 뭐 단축 거래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주춤해 가는 그런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왜? 미국에서 움직임을 먼저 보여줘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단 지금 주도주들 시세가 유지되고 있는 종목군들은 절대 매도하면 안 된다. 자, 밑에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미국에서부터 전력 관련 투자 이슈가 계속 터집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입으로 나오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 원전 종목군들, 현대건설까지 포함입니다. 계속 신고가 추세 유지 중이고 타점 공유할 때까지 보유하면 된다. 그리고 밑에 보면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5% 급등 마감, 신고가 이후의 시세 유지 종목은 계속 보유하면 된다. 반등 확인 과정에서 신고가 종목군들, 보유 종목들은 계속 보유할 예정. 내년에는 유동성 장세가 열립니다. 이미 양적 완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시작이 됐죠. 그리고 지금 중국과의 패권 전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 추론 시장으로 넘어갔을 때 삼성전자가 훨씬 더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린 바가 있어요. 즉 타점 공유할 때까지 신고가 종목군들은 무조건 보유하면 되고, 신고가 종목들 주도주만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아까 전에 보셨던 화면입니다. 어때요? 하나오션 같은 거 계속 시세 구간이 나오죠. 언제? 시세가 유지되었을 때. 그래서 시세가 유지되는 구간에서 계속 매수 구간을 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오션 말고 여기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때요? 계속 신고가 구간에서 수익 구간이 계속 터지죠. 지금도 매매하고 있어요. 왜 매매할까요? 안 빠지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이격이 벌어졌을 때 여기서 막 매수 구간을 붙나요? 아니죠. 수렴과 확산의 구간, 이 구간에 맞춰서 계속 매매 구간을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실시간 타점 계속 장중에 공유해드리고 있고, 이거 말고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로보티즈나 이런 종목군들 어때요? 매도한 결과 101%. 자, 로보티즈도 검색을 해보면 로보티즈 정확하게 11월 7일 매매를 공유해드렸고 11월 7일 정확하게 매매한 결과 101%의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되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주고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 또 나오죠. 강한 놈이 더 갑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고 강한 놈이 더 갑니다. 언제까지?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면 공급 과잉이 나올 때까지. 근데 공급 과잉이 나올 때는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왜? 공급 과잉이 나오기까지 어마어마하게 설비 투자가 들어갔을 테니까 이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맞춰서 가장 빠른 게 가격입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가격을 보고 매매를 하는 거고, 이렇게
가격에 맞춰서 실시간 타점, 삼성전자와 함께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실시간 타점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이렇게 세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파악하고 이해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조정을 주고 갑니다. 근데 이 조정 구간에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조정 구간이 끝나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 확인되었을 때 매수하는 거다. 어떤 종목이든 다 동일합니다. 11월 달에 조정이 있었죠. 펩트론 같은 거 바이오입니다. 어때요? 그 이후에 쭉 빠졌어요. 12월 달에는. 근데 떨어지는 거 보고 매도했죠. 그 뒤에 빠지잖아요. 확인할 구간을 반드시 준다. 올라갈 때도 어때요? 반등 확인하고 매수하죠. 11월 달에 시장 조정주죠. 29% 수익을 받습니다. 먼저 조정을 받고 단 추세 유지가 되어 있는 종목군들, 저가 이탈이 계속되지 않는 종목군들 위주로 매매를 했을 때 시장이 조정받을 때도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확인이 필요하고, 그 확인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실시간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당기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